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어 복문장에 대해 설명할 영어 복문장의 모든 것 저자 유현철입니다. 앞으로 모든 복문장 종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공부를 마치면 여러분은 필자가 개발한 복문장을 구별하는 코드를 이용해서 모든 영어 복문장을 코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복문장 구조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영작에도 큰 도움이 줄 것입니다. 복문장은 한마디로 두 개 이상의 단문장을 엮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크게는 중복형과 연결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복형은 문장 속에 들어있는 형태로 일반적으로 중문장이라고도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중문장에 대한 표현이 다소 잘못되어 있거나 애매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은데 중복되어 있다는 의미이므로 중문장은 문장 속에 문장이 포함된 표현이 맞습니다. 연결형은 문장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문장을 완연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문장을 구성하는 데는 7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자가 발견한 것으로 이 7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복문장이 그다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번역을 할 때 이해는 쉬운데 영작을 할 때는 우리말의 순서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영어 복문장에도 나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문장을 구성하는 패턴을 7가지 규칙이라고 칭했습니다. 중복형 한 가지와 연결형 6가지가 있습니다. 중복형은 한 가지지만 그것은 영어 5형식 안에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이 안에서 20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결형은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습니다. 프로세스형은 내용이나 시간의 흐름대로 문장을 단순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말의 순서와 같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소위 접속사가 쓰이는 것은 전부 여기에 해당합니다. if then형은 먼저 조건이 나오고 그 결과가 뒤에 표현되는데 역시 우리말과 순서가 비슷해서 이해가 쉽습니다. if 조건문이 여기에 해당하며 그 외에 선 조건 후 결과 문장도 많이 있습니다. do while형은 if then형과 반대로 먼저 결과가 나오고 조건이 뒤에 있는 경우로 결과가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말과 반대이기 때문에 은근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태치형은 어떤 단어를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뒤에 덧붙여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역시 우리말과 완전 반대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대명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verb object형은 본동사가 아닌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 즉 투부정사, 현재분사, 동명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동사의 목적어로 단어가 아닌 문장이 온 것입니다. preposition object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목적어 대신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는데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중복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복형은 문장 속에 문장이 있는 형태로 문장이 5형식 안에서 적용됩니다. 5형식 내에 있는 어떤 단어의 내용 대신 문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주어, 보어, 목적어, 제1목적어, 제2목적어, 목적보호의 자리에 문장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절, 보어절, 목적절, 제1목적절, 제2목적절, 목적보호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보면 5가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중, 삼중으로 복합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20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복형을 소개하면 중복형은 5형식 안에서 사용되므로 5 패턴형이라고 하며 숫자 중에 앞의 숫자는 5형식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의 숫자는 해당 형식에서 위치를 설명합니다. 즉 주어의 자리는 1이고 보호나 목적어는 3으로 표기합니다. 그러므로 코드를 표현하면 줄여서 FP NNNN이라고 표시하는데 n이 4개인 이유는 중복된 문장의 자리가 중복해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FP313이라고 하면 3형식이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 모든 문장이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FP33 예를 들면 I don't know how much he loves me. 난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에서 문장은 3형식이고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들어있으므로 목적어가 세 번째 자리죠. 그래서 FP33이라고 코드로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4형식이면 FP4로 시작하고 5형식이면 FP
5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문장에 들어있는 위치를 표현하는데 FP41이면 사형식 주어의 자리고 44면 사형식 제1목적어 자리입니다. FP413이면 사형식 주어와 제1목적어 자리에 동시에 문장이 온 것이고 FP434면 사형식 제1목적어, 제2목적어 동시에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FP4134면 사형식 주어, 제1목적어, 제2목적어 모두의 문장이 중복해서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며 그런 문장은 실제 찾기 어렵겠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FP5에서도 주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에 따라 FP51, 53, 54로 표현합니다. 사형식과 마찬가지로 동시에 여러 자리의 문장이 올 경우 숫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면 FP534는 오형식 목적절과 목적 보호절이 동시에 온 경우이며 FP5134는 오형식 주절, 목적절, 목적 보호절이 모두 사용된 경우입니다. 물론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코드로 표현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복문자 연결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결형은 중복형과 달리 각각의 문장을 별도로 나열하기 때문에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숙달하면 번역은 매우 쉽습니다만 영작은 만만치 않습니다. 복문장 역시 우리말과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영작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번역을 많이 하면, 즉 영어책을 적어도 100권 이상 읽으면 아마 영작 연습 없이도 쉽게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형태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복문장 연결할 때는 오형식과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은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게 바로 영어라는 언어의 본질적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결형의 첫 번째는 프로세스형이며 코드로는 줄여서 PR이라고 합니다. 우리말과 나열하는 순서가 같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접속사를 사용한 문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크게 보면 성격이 대등한 문장을 강조하고 싶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대등한 문장, 혹은 내용이 정반대의 성격인 반대형 문장,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는 시간 연결형 문장 3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을 또다시 코드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Give me a whistle and I will be there. 저에게 휘파람을 부세요. 그러면 제가 그리로 가겠어요. 문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은 시간의 흐름대로 나열한 것이죠. 대등한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결형 두 번째는 if-then 형입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IT라고 합니다. 선 조건 후 결과의 문장으로 앞에서 조건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뒤에서 제시하는 문장인데 앞에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뒤의 문장은 열거될 필요가 없겠죠. 그러므로 조건을 먼저 제시할 때만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If we had met in school, we would be in love.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만났다면 우리는 사랑에 빠졌을 거야. 그래서 조건이 앞에 있죠. 앞에 조건이 성립이 안 되면 뒤에 문장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 후 결과의 문장이라고 한 것입니다. 연결형 세 번째 문제는 do while형입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DW라고 하죠. if then과는 반대로 앞에서 먼저 사실을 말하고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뒤에 문장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말을 먼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뒤에 조건이나 상황은 생략을 해도 하고 싶은 말의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I was watching TV when my mom got home. 엄마가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는 TV를 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 문장에서 보면 우리말로 할 때는 엄마가 도착하셨을 때를 먼저 말하고 TV를 보고 있었단 말은 뒤에서 하죠.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이 두 문장의 중요한 말이 TV를 보고 있었다는 내용이 메시지죠. 그래서 앞에서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문장을 영작할 때 많이 틀리기 쉬운데 그것은 우리말의 순서대로 영작을 하려는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뒤에 조건이 앞에 문장하고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을 설명할 뿐이죠. 이게 if then 형과 다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조건을 먼저 말한다고 무조건 문장을 앞에서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연결형 네 번째는 어태치형입니다. 코드는 줄여서 AT라고 하죠. 어떤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 뒤에 문장을 덧붙입니다. 대부분의 관계대명사 문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앞에 단어를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사 다음에는 관계대명사가 오게 되고, 이 선행사를 생략해도 전체적으로 문장의 구조나 설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과감하게 생략해도 좋습니다. 관계대명사 대시 사용된 문장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대명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문장이 온다는 사실과 그 문장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합니다. 간혹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체를 중요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m a man who gives his life. 나는 한 남자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줄 수 있는. 예, 한국말로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관계대명사는 who죠. who는 앞에 a man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who 자체가 또 뒤 문장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who의 실질적인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a man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문장이 오는 경우입니다. 복문장 연결 다섯 번째는 verb object형입니다. 코드로는 VO라고 합니다.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형으로, 즉 to 부정사, 현재 분사, 동명사의 목적어 대신 문장이 사용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목적어를 칭할 때 동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어는 두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는 동사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동사 때문인지 전치사 때문인지 구별하면 아주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본동사가 아닌 동사의 목적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 want to know how much he loves me. 나는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서는 본동사는 want죠. 그리고 to know는 want의 목적어에 해당하죠. 그리고 문장은 to know의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복문장 연결형 마지막 여섯 번째 프리포지션 오브젝트형입니다. 코드로는 줄여서 PO라고 합니다. 즉 전치사의 목적어 대신 문장이 온 경우입니다. 우리말에는 전치사가 없으므로 더욱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치사는 with, by, in, of, at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어떤 단어의 앞이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어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당연히 명사 혹은 명사구, 명사절이 오게 됩니다. 여기서 명사절이 문장이므로 전치사의 목적절인 PO가 됩니다. 예를 들면 I saw the movie today with whom I met last week. 난 지난주에 만난 사람과 오늘 영화를 봤어요.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재밌는 것은 전치사의 목적어므로 반드시 단어의 목적격이 와야 합니다. him, her, them 등 이런 목적격이 와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목적격인 whom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who가 의문문에서 맨 앞에 올 때 목적격을 사용하진 않죠. 목적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아직도 전치사의 목적어로는 목적격을 사용합니다. 이제까지 복문장의 7가지 규칙을 소개하였으므로 이제 마지막인 복문장을 번역하는 기술인 5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장과 문장을 구분합니다. 복문장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각각의 단문장들을 구별하면 이것만으로도 영어의 구조가 쉽게 보이죠. 이때는 슬래시를 그것을 구분하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각각의 단문장을 번역합니다. 단문장 번역의 기술로 번역을 하는데 단문장 기술은 탑승용어 단문장 편이나 본인의 저서 단문장 명작의 모든 것을 참조하세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두 문장 이상을 연결해서 복문장으로 사용하였겠죠. 네 번째는 복문장 코드 부여와 도표를 작성합니다. 복문장 코드는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 간략하게 표시를 하는데 보다 정확하게 복문장을
구분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표를 작성하면 영어의 구문론처럼 우리가 알기 쉽게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역 후 의역입니다. 반드시 직역을 해야 영어의 사고방식이나 개념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영작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복문장을 번역하면 쉽고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단문장 번역이 완벽하다면 복문장 번역은 이제까지 배운 방법을 3, 4개월만 익히면 금방 터득할 수 있는 쉬운 기술입니다. 만일 보다 정확하게 복문장 번역일 기술을 터득하고 싶다면 영어책을 하나 골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문장 번역의 기술을 실습하십시오.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정확하게만 한다면 한 권의 연습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책을 읽어서 우리말의 속도와 비슷한 속도까지 끌어올리면 아마도 귀에 저절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귀가 뚫린다는 건 순간적인 번역과 같기 때문입니다. 번역이 되지 않으면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